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생님께서 대략적인 어떤 핵심 아이디어를 좀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우리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자면요. 예, 사실 경화 예측은 여러분들 제가 그 책 소개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38년 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거의 90년이 다 돼가네요. 9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1980년에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 작업을 생각하면 대략 100년 정도 된 어떤 이제 철학적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철학 문헌은 소위 자연과학의 문헌과는 달리 이제 되었다고 해서 뭐 현대 문제를 다루는데 부적절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테면 뭐 우리가 갈릴레오였던 책들 같은 경우, 갈릴레오의 철학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자체가 또 읽는 맛이 있지만은 잘 갈릴레오였던 그 역학이라든지 우주론을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어, 문제가 생기지만 일테면 철학적 어떤 뭐 일테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였던 철학적 논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꽤 유효하거나 꽤 여전히 교훈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바꿔서 현대에 적용할 수 있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역시 철학도 발전하니까는 과거 애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뒤처졌거나 모자라거나 뭔가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인데 20세기 초반의 철학자 아이디어들 중 일부는 혹은 뭐 어떤 학자들은 상당수 아니면 좀 더 과격하신 분들은 전부는 이제 현재는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좀 거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의미에 대한 검증 이론 물론 이제 그 라이언 바튼 검증 이론에서 좀 더 이제 뭐랄까 유연하게 갔습니다만은 혹은 이제 뭐 발견과 정당화의 구분 특히 쿤 같은 철학자들 같은 경우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과학 이론의 일종의 뭐 공리적, 뭐 언어적 분석책이라든지 공리적, 이제 명제적 어떤 접근이라든지 들은 굉장히 강하게 도전받고 있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독자들이 라이언 바의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한 편이 좋을지 저기서 현대적 위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철학사적 연구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저자 대리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변호를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철학의 고전, 특히 이제 과학 철학의 고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카르납이랑 라이엔바흐는 이제 현대 과학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이고, 이제 그 인물들의 그 철학적인 성과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막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 그런 시기는 지났고,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재발굴하고 재해석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옹고지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아이디어를 저는 이제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의 100년이 지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맞지 않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옛 고전을 읽어보면서 오늘날의 논의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얻는 게 그런 태도, 옹고지신의 태도를 갖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라이언바가 비판을 많이 받은 부분이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분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 오히려 발견 과정에 대해서 과학사적으로 분석한 것을 정당화의 맥락을 확장한 것으로 좀 우호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굳이 이 구분이 틀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견의 맥락의 영역을 줄이고 철학적인 분석이 가능한 정당화의 맥락의 영역을 넓혔다. 이제 과학사적인 어떤 요소를 도입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리고 조금 네.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또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은 어떤 맥락에서는 여전히 어떤 논의 맥락에서는 여기서 이제 맥락 계속 중요해야 되지만 여전히 발견 맥락과 정당의 맥락했던 구분이 또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단 말이죠. 일단 우리 실질적인 일생활에서 어떤 논의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평가할 때 어떤 주장이 어떤 과정, 어떤 발견을 거쳐서 나왔는지보다는 그게 어떤 식으로 뒷받침받는지를 좀 더 강조해야 된다 같은 식의 어떤 논의들은 사실 우리가
과학 지식 분석을 떠나가지고 음, 일상적인 토론이나 논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치 논쟁이나 아니면 정치, 정책 이런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논쟁에서 아니, 제가 소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그것이 왜 옳은지에 대한 논의를 따져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못해 저도 그런 강의했고 선생님께서 하셨지만 비판적 사고 같은 걸 써볼 때마다 맨날 강조하는 건 네. 말이에요.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람을 보지 말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지도 그게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정당화 과정들 증거 근거 논증을 보자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쿤 이후에 물론 쿤만이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발견과 맥락 발견의 맥락과 정당의 맥락 구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게 틀렸다든지 그게 구분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뭉개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조금 뭐랄까 이제 오늘 얘기할 때 좀 유연하게 좀 더 재해석하고 또 실생활에서 적응해서는 또 어떤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계속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 현대 많은 철학자들이 아니면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발견 맥락, 정답 맥락 구분을 틀렸다 혹은 받아지 않는다 해가지고 단순히 이것들을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고 묻어버리는 것도 이건 좀 너무 좀 과약한 거 아닌가. 예, 저도 예.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 어, 과학 철학의 역사적 전회 이후의 과학 철학자들은 이 부분을 비판하겠지만, 어, 많은 학자들은 이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을 구분을 해서 그래도 비판적인 논의는 정당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은 아주 합리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분을 너무 부정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당화의 맥락의 영역을 확장했다.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선생님. 예. 그리고 이제 의미의 확률 이론인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많이 탐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 그 의미의 확률 이론은 베이즈적 관점이랑도 연관될 수도 있고, 또 과학 이론에 대한 구문론적 관점보다는 의미론적 관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 쓸 때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는 논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의미의 확률 이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론 같은 경우에도 어, 실, 그 논리 경험주의자들 중에서도 실제론적 관점을 취한 학자들이 제법 있었다는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과학적 실제론 논의가 과학 철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논의를 할 때, 다시 논리 경험주의자들 중에서 실제론적 관점을 취한 사람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제법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실제론 논의와 논리 경험주의 실제론 논의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왜냐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철학사적 맥락이든 아니면 이제 현대 어떤 실제론, 여러분 위해서 실제론은 영어에서 리얼리즘의 번역입니다. 이게 현실주의라기보다는 뭐랄까, 우리 쉽게 하자면은 제가 좀 너무 좀 단순한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우리의 감각 경험 밖에 있는 어떤 존재자들, 저희가 앞에서 언급한 전자나 원자 같은 것들도 실제성 관련해 가지고 그것들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아니면 불가지론적 입장들을 취한들이 있단 말이죠. 알 수 없다 같은 식의 입장들. 그런데 전통적으로 많은 경우, 아니면은 우리가 표준적으로 여러분께서 만약 이제 철학 관련해서 수업을 듣거나 어떤 교재를 본다면 경험주의자들은 실제론자가 될 수 없다. 왜? 경험 넘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오늘 보는 라이엔바라든지 아니면 일부 철학자들 또 계속해서 또 이제 같이 언급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라이엔바의 제자였던 웨슬리 세먼 같은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경험주의자면서도 충분히 그런 실존적 태도, 실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자면 흔히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 되게 두렵습니다만 철학적 상식과 조금 상식에다 좀 코테이션 마크를 붙이겠습니다. 상식과는 좀 충돌하는 주장. 아니 어떻게 경험주의자인데 경험 넘어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어떤 철학적 입장이 있다는 것들, 그런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이 라이엔바흐의 어떤 논의들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뭐랄까,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또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또 흥미로운 또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확률의 빈도적 해석은 여전히 논란인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철학도 여전히 오늘날 굉장히 유효하고 아직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니까. 그래서 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뭐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이 지난 저서들이라서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다루지는 않고 기본적으로는 과학 철학의 역사적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저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저술 내에서 이제 곳곳에 보면 오늘날의 논의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온고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음, 우리에게 필요한 음. 곳곳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을 재발굴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이제 과학철 수업 같은 걸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철학과 학생만 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 꽤 많은 전공자들, 다양한 어떤 영역의 학생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런, 우리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이제 뭐 과학 전공자 학생들도 이게 과학하지만 때때로 이런 어떤 메타적인 어떤 질문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정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많이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이미 이제 유사한 고민했던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유사한 고민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뭐 해결책을 떠올렸는지, 그런 그 해결책을 떠올리고 그 해결책을 정당하는 과정들을, 현대이지만 그걸 보는 과정에서 뭐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시행착오를 막는 것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음, 유사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어떤 시행착오들을 내가 또 반복하지 않더라도 좀 더 빨리 캐치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적 문제에 관심 있는 뭐 과학도라든지 과학자들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유사한 고민을 가졌던 뭐 이제 철학자들의 논의를 보는 것들 보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경험과 예측 이 책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뭐 진행들은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래서 마무리 전에 이제 할 시간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뭐 사소한 질문들을 좀, 하자면요. 어, 지금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이제 지금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학생들을 를 가르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아마 선생님께서 교양학부 계시고 저도 이제 교양 수업을 좀 맡고 있는데 어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그, 굉장히 많은 어떤 실제로 이제 선생님께서 듣는 수업에도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학생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 의문점이라든지 질문들이랄까 의식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어떤 과거에 이미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과거에 어떤 철학자들은 저서를 보는 것들이 또 어떤 도움이 될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또 다른 어떤 그게 있을까요? 어떤 이점, 장점. 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오, 오히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20세기 후반기에 이렇게 발전했던 굉장히 어떤 정교한 철학적 논의들보다도 오히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상식적인 어, 뭐 실용주의적 관점, 경험주의적 관점을 발전시켰던 철학자들의 논의를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또 이 시기에 학자들이 제시하는 뭐 어떤 사고 실험이라든지 사례들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제시되는 아주 복잡한 사고 실험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논리적으로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처음에 과학 철학을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제 약간 좀 오래된 학자들의 어떤 사례라든지 사고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면 처음에 철학에 입문하는 데는 훨씬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더 나아가서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예, 좋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20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의 어떤 몇몇 논문들을 보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야기가. 특히 아까 사고 실험 얘기했지만 이제 그 사고 실험이나 어떤 사례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물리철학 관련해가 시공간 철학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60년대 70년대까지 어떻게 좀 그래도 좀 어떻게 읽으면 하는데 90년대 2000년대 되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가지고 특히 또 너무 제가 또 난이도가 전문이 많이 아니니까 올라가서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 친구들 아니면 이제 막 관심을 가진 사람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에 어떤 과학 철학의 어떤 고전들이 있는 게 또 그런 면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친숙한 사례들 뭐 아까 전에 뭡니까 우리 그 큐빅 월드에서 이제 어떤 관찰 네. 사례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뭐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데 뭐 최근에 뭐 시공간 철학을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수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차원 구 표면에 살고 있는 아주 근시안적인 존재가 공간의 형태를 어떻게 측정할지를 생각해 보자 해서 이제 구 위에 있으면 원주율을 측정할 때 원주율이 파이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면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그쵸.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이해를 바로 해요. 음. 근데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수식을 써가면서 이렇게 공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사례가 이제 라이엔바흐의 이제 오늘 잠깐 언급됐지만 시간과 공간의 철학 책에도 나오고 그냥 네, 카란의 또 다른 어떤 교양서적에도 이제 그 언급되는 이제 사례죠. 네, 그러고 보면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왜 상대성 이론이 그런 식으로 구축됐고 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채택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설득력 있는 논쟁들을 우리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어떤 고전적인 논의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세련되고 정교한 어떤 현대적 논의보다 좀 거칠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가 좀 어떤 그 철학적 어떤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적어도 이제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서 교육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과거의 책들을 다시 또 보는 게 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라이엔바의 경험과 예측,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요. 예, 지식을